착한 며느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은입니다. 올해 40살이고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철수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시부모님과는 따로 살지만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효부라고 부릅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시고 시아버지도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도박을 했어요. 아버지는 경마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고스톱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는 늘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었고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돈 언제 갚을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무슨?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다 가져갈 거야. 그들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TV를 가져갔고 냉장고도 가져갔습니다. 저는 장롱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맞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수도가 끊겼어요. 물을 쓰려면 플라스틱 대야에 받아놓고 써야 했습니다. 전기도 끊겼어요. 밤에는 촛불을 켜고 지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고 교복을 구해왔어요. 색이 발에 있었고 단추도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야, 저거 봐. 교복 색깔 이상하다. 중고 아냐? 빌어먹는 집 딸이래. 걔네 아빠 도박한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올 돈이 없어서 혼자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또 싸우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탓이야? 당신도 도박했잖아.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울었어요.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25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원룸을 얻어서 독립했습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평화로웠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어요. 마음껏 물을 쓸 수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김서은 씨 맞죠? 부모님 빚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저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가족이잖아요. 3천만 원 갚으셔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빚은 저를 따라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사채업자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사장님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서은 씨 개인 문제를 회사에 끌고 오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직장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다시 그 빌어먹는 집 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철수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철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위로해줬어요. 서은 씨는 밝아서 좋아요. 힘든 일 있어도 웃잖아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저를 빚쟁이 딸로만 봤는데 철수는 달랐어요.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무직이었어요. 안정적이었고 따뜻했습니다. 철수와 함께 있으면 제가 원하던 삶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기지 않아도 될 거야.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아버지 김만석 씨는 은퇴한 택시기사였고 시어머니 송세아 씨는 착하고 순한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도와드렸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도 정리해드리고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서은 씨 참 효부네요. 요즘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철수가 복 타고 났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가족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 2년차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철수가 물었어요. 왜 당신 부모님은 연락도 안 받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사정이 있어. 사정이 있어도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보셨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이요. 제 부모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죠. 제 집안이 문제 있다는 뜻이었어요. 또 다른 날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집안일 때문에 우리도 돈 빠져나가면 안 돼. 우리도 애 낳고 살아야 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철수는 악의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집딸, 도박하는 부모, 문제 있는 집안이라는 과거를 전부 들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서은이네 부모님은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부모가 자식이랑 연락을 안 하고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웃으며 말을 돌렸어요. 아휴, 여보, 그만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문제 있는 일하는 말을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자식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말을 돌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착한 며느리의 얼굴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평범하게 태어나고 싶었어. 도박하는 부모 없이 빚쟁이 없이. 그런데 왜 나만 계속 무시당해야 해? 중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비웃던 그날이요. 회사에서 사채업자를 만났던 날도 떠올랐어요. 사장님 앞에서 창피당했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방금 전 시아버지의 말. 문제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거울 속에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도박을 했어요. 이번엔 7천만 원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앞에 3천만 원까지 합치면 우리 집 빚은 1억이 됐습니다. 사채업자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김서은 씨, 부모님 빚 갚으셔야죠. 한 달 안에 7천 내놔요. 저한테는 그런 돈 없어요. 그래? 그럼 남편한테 말해야겠네. 김철수 씨 회사 알아요. 거기로 찾아갈까? 안 돼요. 제발. 그럼 돈 구해와요. 한 달. 딱 한 달만 기다려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7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철수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말하면 또 당신네 집안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요. 시어머니에게는 재산이 있었어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었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가 간 이식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시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혈당이 위험하다고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때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은아, 넌 참 착하다.
우리 철수가 복 타고났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가족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제게는 늘 독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평생 빚에 시달렸고 무시당했고 수치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살아남을 차례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단풍놀이를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요. 서은아, 그날 내가 아버님 점심때 약 좀 챙겨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들릴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풍놀이 날 시어머니는 집에 안 계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혼자 계시겠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도와드리지 않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7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철수도 알게 될 거예요. 제 과거를, 제 집안을, 제 수치를 전부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를요. 엄마는 지금 빚어 허덕이고 있어요. 돈이 2억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런 돈 없어요. 대출도 안 돼요. 이미 빚이 있어서요. 저도 엄마가 소중합니다. 비록 엄마가 도박을 했고 저를 고생시켰지만 그래도 제 엄마예요. 저도 엄마를 살리고 싶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님 살리려고 간을 떼어주셨잖아요. 저도 엄마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단풍놀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오늘 제가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아버님 약은 저녁 때 철수가 퇴근하고 들릴 거예요. 알았어. 내일 잘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갈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만들어주신 열쇠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거실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시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어요. 힘겹게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혈당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재려고 하셨나 봐요. 하지만 실패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을 뻗고 계셨어요. 소파 쪽으로요. 아마 거기 앉아서 쉬려고 하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저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바닥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 못하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거든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하고 있었어요. 맑고 화창한 날씨라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손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기다리면 돼. 나는 여기 없었어. 오지 않았어.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말했잖아.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제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잠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19도 부르지 않았어요.
신고는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해서 하실 거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도와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날 저녁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은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 어떻게? 어머니가 집에 가셨는데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대. 지금 병원인데 상태가 안 좋으시대. 어머, 어떡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철수가 응급실 밖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은아.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 때문이야. 내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대. 발견이 너무 늦었대. 그럼 지금은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지 않게요. 얼마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보호자분들 유감입니다.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철수가 벽에 기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3일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왔고 저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음식을 챙기고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잘하네요. 이렇게 힘든데도 침착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가족인데요. 시어머니는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어요. 저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물을 따라드리고 밥을 권했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맙다, 서은아.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동창 오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나 서은이야. 서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너 사진 잘 찍잖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부탁? 돈 줄게. 50만 원.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뭐 찍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 집안 사진이 필요해. 증거 자료로. 증거?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어. 앞동 복도에서 우리 집 베란다 쪽 찍어주면 돼. 내가 시간이랑 각도 다 알려줄게. 근데 이미 돌아가셨잖아? 어떻게 찍어? 합성할 거야. 내가 자료 줄게. 넌 그냥 각도랑 배경만 맞춰서 찍어주면 돼. 정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은아, 이거 괜찮은 거야? 괜찮아. 걱정 마. 가족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50만 원 먼저 줘. 고마워. 며칠 후 정자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앞동 복도에서 찍은 우리 집 베란다 각도였어요. 거실이 보였고 TV 위치도 보였습니다. 정자가 보내온 건 배경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편집했어요.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실루엣을 추가했어요. 그 위에 쓰러진 시아버지의 모습과 소파에 앉은 그림자를 얹은 건 저였습니다. 흐릿하게요.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완성된 사진을 봤습니다. 그럴듯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순간을 목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편지였어요. 저는 악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맞춤법도 일부러 틀렸어요. 며느리가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방치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걸 봤습니다.
짧고 간결하게요. 사진도 함께 넣었습니다. 발신인은 쓰지 않았어요. 익명이어야 했으니까요. 편지는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흐리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주소로요. 며칠 후 시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은아. 왔구나. 시어머니는 수척해 보이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냉장고를 봤는데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거실을 살폈어요. 탁자 위에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였어요. 받으셨구나.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죽을 끓여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서은아. 시어머니는 죽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은아, 너 그날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못 온 거 맞지?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네, 어머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충격이 크신가 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어머니가 나한테 그날 일 다시 물어보시더라. 그날? 응. 내가 회사 일로 못 갔던 그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책하시나 봐. 본인이 집에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내가 자주 가봐야겠어. 그래, 네가 좀 챙겨줘. 나도 바빠서. 당연히 그래야지. 며칠 후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응, 그냥 그래.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보셨어요? 상담 같은 거요. 상담? 왜? 아니,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배우자 잃으신 분들이 상담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된대요. 상담 권유는 걱정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 밀어붙이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나 괜찮아. 어머니 혹시 잠은 잘 주무세요? 잘 못 자. 그럼 더더욱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선생님 아는데 소개해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천히 가야 했어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경찰서 갔다 오셨대. 왜? 무슨 익명 편지를 받으셨나 봐. 아버지 일로. 무슨 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경찰이 조사할 수 없대. 증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나 봐.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좀 걱정이야. 내가 자주 가볼게.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수척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은아. 어머니 경찰서 다녀오셨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응, 그냥 확인하려고. 무엇을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의심하시는 건가? 괜찮았어요. 어차피 증거는 없으니까요. 경찰도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걱정돼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밥도 안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나 괜찮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나 요즘 예민해서. 괜찮아요.
당연히 힘드시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정말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서은아, 나 정말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아까도 제 이름 부르시다가 헷갈리셨잖아요. 그랬나? 네. 그리고 경찰서도 가시고 어머니,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아무도.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 보이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편이에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다, 서은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고 계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그날 밤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래? 응. 자꾸 깜빡하시고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제 생각엔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가시겠대? 안 가시려고 하셔. 근데 이대로 두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내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 그렇게 해봐. 저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환자분이 배우자를 잃으신 후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신다고요? 네. 잠도 못 주무시고 이상한 편지를 받으셨다고 경찰서도 가시고요. 이상한 편지요? 네. 며느리가 남편을 방치했다는 내용이래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날 회사 일로 못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환자분이 망상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네요. 망상이요? 네, 트라우마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랑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실 거예요. 입원이요. 네, 보호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후 저는 철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하대. 선생님이 입원 치료를 권하시더라. 입원?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좋으셔? 응. 망상 증상까지 보이신데. 배우자 상실 후 트라우마 때문에.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할 수 있대. 우리가 결정해야 해. 엄마가 가시겠대? 안 가시려고 하실 거야. 근데 이대로 두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줘. 나는 회사 일도 바쁘고. 응, 내가 처리할게. 며칠 후 저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왕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왜 선생님을? 어머니 건강 체크하시려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거부하지 못하셨어요.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잠은 어떤지, 식사는 하는지, 기분은 어떤지.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괜찮아.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뭐?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쉬다 와. 우리가 다 처리할게. 나 안 가.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이에요. 좀 쉬다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푹 쉬세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폐쇄병동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후 저는 시어머니 댁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찾았어요. 예금이 꽤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도 찾았어요. 진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계시는 동안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지. 엄마 혼자서는 못 하시잖아. 후견인 신청해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 그게 뭔데?
어머니가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하는 거야.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후견인 신청 절차를 진행했어요. 의사소견서도 받았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후견인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철수가 법적 후견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정리했어요. 계좌를 이체했고 진명의 변경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면회를 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나 언제 나가? 선생님이 좀 더 있어야 한대요. 나 괜찮아. 나 나가야 해.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밖에서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무력해 보이셨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으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 집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셨습니다.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 통장 어디 있어? 아, 그거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뭐?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 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차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제가 좋은 거 가져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시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그 찻잔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드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떨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편지요. 어머니가 받으신 그 편지.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요, 제가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도요. 제가 찍게 한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배경만 찍어달라고요. 그 위에 쓰러진 아버님이랑 소파에 앉은 그림자를 합성한 건 저였어요. 왜 그런 짓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집에 갔었어요. 아버님한테요. 뭐? 점심 때요. 어머니한테는 못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쓰러지실 시간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위험하다고. 저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미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숨은 아직 붙어 계셨어요. 힘겹게 헐떡이면서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그리고 그냥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엄마가 소중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저도 우리 엄마가 소중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우리 엄마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빚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돈이 2억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그런 돈 없어요. 대출도 안 돼요. 이미 빚이 있어서요. 부모님 빚이요. 도박으로 진 빚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빚 때문에 고생했어요. 중고교복 입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애들한테 놀림받고 회사까지 빚쟁이가 찾아와서 쫓겨날 뻔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알았어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 재산이요.
내 재산을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재산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버님은 원래 지병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그냥 119를 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의심하시게요. 그럼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 거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줄 거고요. 너.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누가 믿겠어요? 저는 평소에 얼마나 잘했는데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효부인지요.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어요. 정신 이상 진단을 받으시게요. 그럼 후견인 서류 처리하기 쉽거든요. 이제 어머니 재산은 철수가 관리해요. 철수는 제 남편이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께 간을 이식받으셨잖아요. 그 희생으로 살아계신 거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 죄책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셨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엄마가 소중한 거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서로 편하죠? 어머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말씀하시려고 하시면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정신이상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믿겠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엄마를 살려야 했어요. 빚에서 벗어나야 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 서은아,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사채업자가 빨리 돈 내놓으라고 집에 찾아왔어. 진짜? 응.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니?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준비했어. 고맙다, 서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서. 괜찮아, 엄마. 엄마는 그냥 건강하기만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저는 엄마를 살렸어요. 빚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시아버지? 어쩔 수 없었어요. 지병이 있으셨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빨리 오게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진실을 아시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예요. 동네 사람들도 철수도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가난과 수치와 빚에서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